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9일이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일요 세미나를 시작할게요. 큰 일은 없으니까 코스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죠. 일단 업종 차트를 보자고요. 월봉은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공존하죠. 매도와 매수가 공존해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지? 자, 의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안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A예요. A는 지난달의 고가죠. 지난달의 고가고 B는 이번 달의 고가인데 B가 A보다 크면, 그죠? B가 A보다 크면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되었든 상승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B가 A보다 클 경우.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아니라 B보다 A가 크죠. 그러면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매도가 실패한 게 아닌 거죠. 아직 하락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수만 남았잖아요. 이걸 C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현재적 주가를 D라고 했을 때 D가 C보다 커야만, D가 C보다 커야만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상승 상태를 유지해요. 만약에 D보다 C가 커져버리면, D보다 C가 커져버리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내려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예요? 요 C의 위치가 지켜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2023입니다. 이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일단 이번 달에 오르든 내리든 매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2023이 무너지면 이번 달 기준으로
월봉 기준의 매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지금 자리가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2023이 붕괴되면 그 다음 두 달, 요거는 1월이고요. 요거는 2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달간 저가 투자 심도는 오를 일이 없어요. 오를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2023이 붕괴되면 여러분들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에요. 3월. 그러니까 2023 붕괴되면 안 돼요. 예, 2023이 붕괴되면 머리 아파져요. 월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2023이 붕괴되면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일단 멈추는 거예요. 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상황을 먼저 지켜보는 게 우선이지.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23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건 좋지만 2023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켜 두셔야 돼요. 지금 지수는 얼마냐? 2075입니다. 2075. 기억하세요. 2023이니까 빼면 52포인트. 앞으로 52포인트가 내리면 멈추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 파실 수도 있고 홀딩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걸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매수는 2023을 깨는 순간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 밑에 보면 이제 수급 매수 신호가 뜨는데 이거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높을 때만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2023이 무너지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 위치가 같아져요. 따라서 수급 매수인 구조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수급선이라고 되어 있는 요 P 위치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23만 지켜지면 매수, 2023이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해야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다음 주봉을 볼게요. 대단한 핸들링이에요. 여기가 맞는 것 같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 이 지점을 1번, 요 지점을 2번, 요 지점을 3번, 요 지점을 4번, 요 지점을 5번, 이 지점을 6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는 똑같아.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죠? A부터 B까지 봉이 6개인데 저가 투자 심리도가 똑같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3번에 있었어요. 3번에 있는데 3번은 내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올려야 될 자리는 3번인데
3번에서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려야 되는 4, 5, 6번은 다 올렸어요. 그래서 다 수평이에요. 자, 그 게시물에 적어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간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저가의 투자 신미도를 줄여서 저투라고 부르고요. 고가의 투자 신미도를 줄여서 고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투가 상승할 경우가 있고 저투가 하락할 경우, 고투가 상승할 경우가 있고 고투가 하락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저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수한다는 뜻이고요. 매수, 오케이. 그리고 저투가 내려가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 X죠, X. 네?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가 yes고 이건 매수가 no예요. 자, 고투가 올라갈 때는 매도가 no고, 예, 고투가 내려갈 때는 매도가 yes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을 합성해 보세요. 1번과 3번. 1번과 3번을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1번과 3번을 합성해 보세요. 1, 3. 뭐가 돼요? 저투 상승과 고투 상승을 합성하시면 뭐가 되냐고요. 매수는 되고 그 다음에 1, 3을 합성해 보세요. 매수는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라고요. 매수를 했는데 그걸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예, 맞습니다. 매수 존버예요, 저게. 고가 투자 심리도 상승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건 매수를 했는데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게 존버예요. 자, 1 플러스 3은 예, 존버입니다, 존버. 그럼 1 플러스 4는요? 예? 1 플러스 4는 1과 4요. 뭘까요, 저건? 예? 1번과 4번을 한번 합성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나.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죠? 이건 젠장입니다, 젠장. 예, 이건 젠장이에요. 왜?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기 때문에 어느 게 이기는지를 몰라. 이걸 혼조라고 그래요, 혼조. 즉, 힘의 세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번 플러스 3번은요? 2번 플러스 3번. 2번과 3번을 합쳐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 그렇죠. 그게 관망이에요. 아까 누가 위에서 관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관망 아니에요? 이게 관망이에요, 이게.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망. 자, 2 플러스 4는요? 2 플러스 4는 매수는 안 되고 매도만 되니까 뭐예요?
이게 하락이죠. 예? 이게 상승이고. 이건 관망이고. 구분되시죠? 구분되시죠? 이거만 딱 보면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념은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지, 지금 봉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에서 양봉이 뜨면 매수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건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거지 시간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걸 강하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잠시 들어갔다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시라고 이 네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A의 위치에서는 고투도 내리고 저투도 내려요. 그죠? 고투 저투가 다 내리니까 이건 하락이거든요. 하락이라고요. 하락. 그리고 얘도 하락이고요. 얘도 하락인데 여기가 달라. 여기가 C예요. C에 갔더니 고투가 오르고 저투가 내려요. 고투가 오르고 저투가 내려요. 그러니까 C는 뭐예요? 이제 관망으로 변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D까지는 관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C까지는 하락, 예.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관망. 그러면 이 B는 뭐예요? B는 고투도 내리고 저투도 내려요. 그러니까 D에서 B로 변하면서 뭘로 바뀐 거죠? D에서 B로 넘어가면서, 이게 봉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이 봉하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하락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은 하락, 관망, 하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주 동안 매수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주 동안 매수 사인이 없어요. 그 왜 올랐어요? 왜 올랐죠? 예, 월봉의 수급선 아래에 있으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월봉의 수급선 하단 밑에 월봉이 있으니까 주봉은 내려야 되는데 월봉에 내려갈 공간이 없으니까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못 내려가게 막으니까 옆으로 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쭉. 자 보세요. 여기를 7이라고 하고 요 종가를 8이라고 하면 쫙 거보세요. 그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6주 동안 지수는 전혀 움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냥. 그 한 달 동안 움직인 거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동안도 움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이만 뺀 거예요. 옵션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렇죠.
풀이만 작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된 거죠. 이게 내려가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서로 막 꼬여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훈련이 됐어요. 아, 빠지면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 주식 사야지라는 이게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다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558포인트 빠졌어요. 금요일 날 2.24% 하락해서 558포인트 빠졌어요. 저 정도면 0.6% 정도 내릴 수 있어요. 보통 800포 정도 내리면 다우가 한 800포인트 정도 내리면 한 1%에서 0.6% 빼니까 558포인트 정도면 뭐 그냥 0.6% 안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아니에요. 월봉이지. 근데 월봉 저점이 깨졌어 지금. 보이세요? 월봉의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지난달 저점이 깨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23을 깨도 무방한 거죠. 그죠? 자, 지난달에 자, 이제 코스피하고 다우를 1대1로 한번 볼까요? 월봉 놓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 이게 E, 이걸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보다 B가 높고, 그죠? B보다 C가 높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D보다 E가 높고, F는 E보다 작아요. 그죠? 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상황인데, 다우는 D보다 E가 크지만 F는 E보다 작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내렸냐가 아니라 전봉의 저점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E는 D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으니까 B가 A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있든 말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행위적으로 봤을 때 B가 A보다 높기 때문에 그죠? E가 D보다 높은 거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F는 이미 E 밑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B 위에 있는 게 어쩌면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게 언제 깼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에서 깬 게 아니라 2번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올랐어. 목요일 날 700포 밑으로 빠졌다가 700포를 다 감았잖아요. 근데 그 감을 때 이미 지난달에 저점을 깨고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는 행위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매수가 죽었다고요. 다우는 매수가 죽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잖아요. 왜? 지키고 갔어야 돼요. 지키고. 저점을 지키고 갔어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얻는데 이미 전봉의 저가를 훼손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요. 계속. 보세요. 계속 내려가지. 이게 무서워요. 왜냐면 여기를 훼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1구간이라 내년 1월 달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물음표예요.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막 크리스마스 랠리가 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거든요. 그 방송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몇 포가 빠진 거예요. 이게 한 1400포인트 정도 내렸을걸요. 그때 대비해서 그 방송 이후로.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보세요. 저는 심각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게 11월인데 11월은 10월에 저점이라도 안 깼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12월은 11월에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얼마큼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얼마큼 내려갈지를 아직 가늠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매수 전략을 쓰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 옛날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을 때 화면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 때예요. 리먼. 이게 리먼인가? 예, 이게 리먼이에요. 자, 리먼 브라더스 때의 바닥은 언제인 줄 아세요? 리먼 브라더스 때의 바닥.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 10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7월인가 2007년 8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1년 지나서 2008년도 10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근데 실제로 바닥은 리먼 브라더스 때가 아니라 2009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 그럼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하고 진짜 바닥의 차이는 한 5개월 정도 돼요, 5개월. 그럼 이걸 왜 보여드렸냐?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사실 이번 달에 상승할 수 있어요. 있었어요. 이번 달에, 지난달에 저점을 안 깨면 상승할 수 있었다고요. 상승장으로 돌 수 있었어. 그리고 상승 후에 급등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깼어. 깼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내년 1월인데 내년 1월에는 바닥을 못 만들어요. 내년 1월에는 바닥 못 만들어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건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만약에 2019년 1월 달에 저가를 깨면
보세요. 1, 여기에 1이죠? 1, 2, 3, 4, 5, 6, 7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2019년도 8월이죠. 8월. 보이세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시간으로 봤을 때 일단 12월 달은 날라갔고요. 그럼 12월 달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1월도 날아가죠. 1월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2월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처음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닥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2월 달이 바닥이란 얘기도 아니고 1월 달이 바닥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바닥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2월이라고요. 근데 2월 달에도 1월 달에 저점을 깨면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2019년도 8월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지키면 몰라도 2월 달에 1월에 저가를 붕괴하면 아마도 예, 내년 상반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자, 이거를 다시 코스피로 넘어와 볼게요. 코스피. 잘못되면.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주고받는, 예, 미국이랑 중국이랑 현재 주고받는 이 흐름이 단순해 보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쉬운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 일단 여기는 우리 실패했잖아요. 10월 달은 실패했어. 이것도 캡처 떠서 설명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캡처를 떴으니까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기회, 여기 1번. 두 번째 기회가 여기에요. 2번.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있어서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우리는 기회가 여기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겠죠. 자,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자고요. 시간. 1번은 글렀죠. 다 아시다시피 1번은 전봉의 고점을 안 넘고 전봉의 저점을 깨면서 지금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하락해서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고점을 안 넘고 지금 내려오는 바람에 고투는 안 올라갔고 지금 저투는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봉의 저점을 깨면 얘도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도 기회가 날아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2023이 무너진다라는 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달은 날아가니까 여기 4번으로 기회가 오겠죠. 그럼 4번이 이게 지금 12월 달, 그죠? 요게 1월, 2월이니까 요게 3월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봄이나 되어야 온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2023이 딱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니 많이 고민해야 될 거는 시간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 되죠. 자, 8월 이후는 비슷해요. 다우지수와 우리가 8월 이후의 모습은 비슷하다고요. 다른 데가 어디예요? 4, 5, 6이 달라. 그죠? 4, 5, 6이 달라요. 4, 5, 6이 달라. 4, 5, 6. 그죠?
동의하세요? 4번, 5번, 6번이 달라. 4, 5, 6, 4월달, 5월달, 6월달 구조가 다르고 8월달 이후의 모습은 비슷해요. 8월달 이후의 모습은 비슷한데 4월, 5월, 6월이 달라요. 이거 왜 다를까요? 잘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자, 이게 코스피잖아요. 리먼으로 돌아갈게요. 리먼. 잘 보시면 우리는 리먼이 바닥이야. 보이세요? 아직 화면 안 보이시죠? 네, 우리는 리먼이 바닥이라고. 자, 미국은 2009년 3월이 바닥이고 우리는 2008년 10월이 바닥이에요. 몇 개월 차이나요? 몇 개월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찍은 저가가 바닥이고 미국은 2009년 3월이 바닥인 거죠. 5개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개월) 그러면 8월이 바닥이면 우리는 언제 바닥이에요? 응? 미국이 8월부터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올라요? 5개월에 그렇죠. 3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가 3월 달에 바닥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요. 오케이? 미국 장이 데미지가 빵 터져서 쏟아지면 우리는 그걸 쏟아지는 걸 받은 다음에 3월 달부터 튕기게 돼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2023이 무너지면 우리는 3월 달까지는 미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무너져. 우리가 더 무너진다고. 미국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 우리가 훨씬 많이 내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미국이 내려도 우리 안 빠져. 자, 미국이 빠진다고 쳐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미국은 더 빠지는데 우리는 올라. 그죠? 미국은 더 빠지는데 우리는 오른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더 빠지면 우리 다시 내려. 그리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올라. 그러면 미국은 외바닥으로 오르고 우리는 쌍바닥으로 올라요. 자, 지금 그림 잘 보셨죠? 미국은 외바닥, 우리는 쌍바닥. 자,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외바닥이고요. 이게 1번. 다시 올라요. 요게 2번. 다시 내려요. 이게 3번. 그 다음에 쭉 가요. 이게 4번. 그죠?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우리는 쌍바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우리는 그릴 때 쌍바닥을 그리고 올랐다고요.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바닥을 다질 때 외바닥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한 번 더 털고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랑 같은 구조로 올랐냐? 그럼 여기서 다우를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해외, 자, 이게 다우 지수의 모습인데 다우 지수는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만 존재하지 쌍바닥이 없어요. 보이시죠? 똑같은 충격파를 받았는데 다우는 외바닥이고 우리는 쌍바닥이에요. 그럼 지금의 시간 구조를 보면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다우는 쌍바닥을 그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바닥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다우는 쌍바닥을 그리기가 힘들고 우리는 외바닥을 그리기 힘든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3이 무너지면 내년 3월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무너지겠죠? 7월 달에. 이게 7월인가요? 1, 2, 3, 4, 5, 6, 예. 7월 달에 무너질 거예요. 7월 달에 무너지고 8월 달에 지키겠지. 그러면 쌍바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3월, 한 4월 정도에서 3월봉 저점을 지키면 3, 4, 5,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에서 무너지고 8에서 지키면 딱 쌍바닥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쌍바닥을 만들 수 없어. 그죠? 그냥 외바닥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 최저가 모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거. 1, 2, 3, 4, 5, 6, 7까지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최저가 하면서 계속 무너뜨리면서 바닥 딱 찍고 8월 달에 저점 딱 지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제 능력으로 커버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2023이 무너지면 스탑. 그죠?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려있는 건 본인이 파시고 싶으면 파시는 거고, 예, 홀딩하고 싶으면 홀딩해도 돼요.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현금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 현금만이라도 잘 보관해 주셨다가 나중에 진짜 바닥에 왔을 때 사세요. 그러면 어차피 개고생하면서 1년 들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1년 들고 있으면 똑같이 오를 거예요.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어요?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닥을 예측해요. 좀 떨어지면 이게 바닥이야? 아니면 더 떨어지면 제가 바닥이야? 계속 바닥을 예측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점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보고 선언하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자기가 두려웠대요. 예, 이런 건 초딩이에요, 초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판에 돈이 얼마가 돌아다니시는지는 아시죠?
예, 코스피는 하루 거래대금이 한 5조 원 되고요. 선물은 한 16조에서 20조 정도 돼요. 그럼 하루에 25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피는 한 달에 25조 정도 움직이는, 아니, 하루에 25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20거래일이면 500조가 움직여요. 그죠? 돈이, 옵션 빼고도 한 500조의 돈이 움직이는데, 500조의 돈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개무시를 받아야 되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 시장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20조가 움직이는데 그 20조가 움직이는 돈에 우리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 확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덜 먹어도 돼. 그죠? 바닥을 잡지 않고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손절선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돈을 적게 잃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바닥이라고 잡는 거죠. 근데 바닥은 맞출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닥에서 절대 안 잡아요. 저게 바닥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한 짓은 뭐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만 계속 확인해 준 거예요. 그죠? 6월 달에 한번 확인해 드리고 10월 달에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나머진 바닥이 아니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바닥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니까 오르든 말든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달은 6월. 6월에 깨졌어. 그 다음엔 10월. 그죠? 10월에 깨졌어. 그 다음엔 12월. 12월도 깨지면 어디로 가요? 내년 3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월봉으로 보면 2023이 무너지면 내년 3월. 됐죠? 2023이 무너지면 내년 3월이고요. 내년 3월. 예,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야, 이거 방송이 너무 어렵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나 모르겠어. 그러면 2023이 무너지면 나는 다음에 주식 살 때 미니멈 내년 3월이야. 근데 내년 3월 전에 월봉에서 양봉이 돌면 양봉으로 뜨는 봉이 있으면 땡길 수 있어. 딱 이 조건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2023이 무너지면 내년 3월 이후에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월봉에서 양봉이 먼저 발생하면 매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독일 보여드릴게요. 독일이 있나? 네, 독일. 자, 독일은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경제와 독일 경제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속된 말로 현대차하고 벤츠랑 비교하면 어디가 가치 있어요? 응? 현대차랑 벤츠, BMW랑 기아차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다 배팅 하시겠어요? 현대차? 현대차에 배팅 하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독일의 월봉을 보세요. 독일의 월봉을 보시라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독일의 월봉 차트를 보시라고요. 어디에 가 있는지. 박지영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시간 많으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전월 저점 깼죠? 전월 저점을 깬 게 아니라 최저점을 깼어요, 지금. 독일 최저점 깨졌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 그죠? 지금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전월 저점을 깨고 최저점을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면 받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차트를 보세요. 무섭다고요. 감안하고 잘 대응하셔야 돼요. 3점 몇 프로 빠졌단 말이에요. 독일이 800% 빼는 날 얘네 3.4%인가 빠졌어요. 하루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0.6% 뺐지. 그죠? 독일 같은 강국도 3점 몇 프로가 빠지는데 우리 0.6%예요. 조심하자고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은 절대 우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시장 강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가볍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심각해요. 자, 우리의 친구, 그죠? 우리의 친구 대만. 대만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대만 경제 시스템이랑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비슷한데 지금 상황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가 이상하면 가서 대만 차트를 봐요. 그러면 이건 외국인이 관리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기에 기관이 관리하는 것 같지만 대만 차트랑 우리나라 차트랑 똑같은 거를 보면 그렇게 하도록 외국인이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비슷하죠. 유럽은 맛이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이랑 미국장은 지금 똑같이 거의 좀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 쪽은 그나마 장이 좀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에서 야간 선물이 1.17%인가 빠졌어요. 그래서 시초가가 한 2050 정도 될 거예요. 2050. 그러면 시초가 2050을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어? 아닌데? 잠깐만요. 월봉이구나. 주봉으로 가서 예. 2050을 적용을 하면 2050 자,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예요?
이거야, 이거. 뭐예요? 시초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뭐예요? 뭘 보셔야 돼요? 아까 네 가지 경우 말씀드렸죠? 고투 저투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무슨 시간인지를 딱 봐요. 자, 이게 1번이야. 저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그렇죠. 매수 불가. 오케이. 딩동댕. 따라서 다음 주는 매수하면 안 돼요? 다음 주는 매수하시면 안 돼. 이해되셨죠? 다음 주는 매수 없는 겁니다. 예, 오르든 말든.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2번. 2번은 뭐예요? 매도는 돼. 자, 매수는 안 되고 매도는 돼요. 어느 구조에서? 이거 깨지 않는 구조에서. 여기가 A. 즉 A가 매도자의 손절선이에요. A가. 무슨 얘기냐면 A까지만 못 가면 무조건 매도예요. 지금 저 위치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A까지 못 간다 그러면 매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근데 매도가도 안 보이고 매수가도 안 보여요. 즉 지지 저항이 없어요. 이 봉은 지지 저항이 없도록 만들어진 상태니까 매도를 한다고 해도 매도가가 없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구조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얘는 수렴 현상을 안 보여요. 봉이 수렴 현상을 보이는 봉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예요. 대신 매수할 수 없고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주 가면 영구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투가 일단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죠. 따라서 매수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요.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음 주에 놓고 그 다음 주 가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시면 그냥 돈 들고 다음 주는 패스. 그 다음 주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기다렸을 때 조건은 뭐예요? 2023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거죠. 동의? 이제 이해되셨죠? 2023이 무너지지 않으면 월봉은 매수예요. 2023이 무너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월봉은 매수고 주봉은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는 조건 하에서는 매수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2023이 손절이 되는 거죠.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월봉은 2023이 무너지지 않는 한 매수 가능. 주봉은 이미 개파락해서 2050이 되면 매수 불가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시면 2023에 손절을 걸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막지 않잖아요. 2023까지 내려가는 걸 주봉에서 막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다음 주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서 2023을 찍으면 월봉도 매수가 파괴되기 때문에 주봉 매수 파괴, 월봉 매수 파괴니까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거고요. 내려갔다가 2023을 안 찍고 반등해서 양봉을 딱 그렸어. 그 다음 주 가면 주봉의 저가 투자 심도가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이제 일봉으로 갑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4일. 오늘이 9일이고요. 여기가 10일, 여기가 11일, 여기가 12일, 13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14일 날 확인하자. 기억하시죠? 예. 14일 날 확인하자가 전략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봉은 13일까지가 하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3일까지는 내버려 뒀다가 14일 날 그냥 확인하는 거야.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날부터 내렸어, 이날부터. 이게 기준일이에요. 이게 A. A부터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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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랐어요. 여기. B.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내렸으니까 매수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봉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일봉으로만.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미 오르고 내리는 걸 막 반복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A에서 여기까지구나. C까지. A에서 C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가 모두 하락하다가 요 B 구간 가서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들리고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렸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혼조. 그러니까 A부터 C까지는 하락만 하다가 금요일 날 딱 혼조로 끝난 거예요. 혼조. 그러니까 방향을 알 수 없어요.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그죠? 금요일은 방향을 안 보여줬어요. 매도 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매도는 어차피 13일까지 가능해요. 즉 고가 투자 심리도는 매도를 풀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 13일까지. 그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전봉의 저점을 깨면 혼조해서 이게 하락으로 바뀌죠. 매수를 못해요. 근데 개파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내려갈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내려가면서 언제까지 내려간다? 13일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13일까지 2023을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끝. 이제 되셨죠? 13일까지 2023을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13일 안에 2023을 붕괴하면 이건 이제 매수 전략은 다 포기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주식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12월 달이 시작됐는데 13일까지가 하락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주식이 있으시거든 13일까지 지켜보시되 2023만 안 무너지면 14일부터 덤빈다. 맞죠? 그런데 13일 안에 2023을 붕괴하면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한다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이 9일인데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11월 달부터 얘기를 다 드렸고 제 기억엔 12월 초 1일인가 2일 정도에 이미 다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종목을 추적하고 계시죠? 13일까지 2023 지켜지면 그 지켜지는 수준 안에서 지난달에 저점을 깨지 않은 봉들만 종목만 싹 필터링하면 돼요. 근데 2023을 붕괴하면 무너뜨렸건 무너뜨리지 않았건 다 필요 없어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일 하락이 오면
하락이 왔다고 해서 짚지 마세요. 예, 아직 하락할 시간 4일 남았고요. 예,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자, 최종적으로 사지 마라. 아직 주봉은 한 번도 매수하라고 사인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적의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스윙이나 장투하시는 분들에겐 지금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날 진행하는 코스피 쪽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